총선 48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오늘 충남 홍성군 예산군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을 모셔야 되는데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경선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홍보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저희가 봤고 또 오늘 인터뷰도 준비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결정입니까? 뭐 이야기가 길습니다만은 예. 먼저 이 기회에 우리 홍성 예산 지역 구민에게 죄송스럽고 예. 아주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예. 참 어려웠을 때 한 20여 년 동안 참 피눈물 흘려가면서 자갈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데 같이 했었던 이 동지 선후배들 예. 참으로 아쉬움이 많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갑자기 포기 선언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우리 당의 공천의 경선의 룰이 예.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후보들이 좀 염려를 했는데 예. 바로 그저께 이 후보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잣대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보좌관이 듣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36년 전 그 낙선했었던 잣대를 들어댄다는 거예요. 36년 전 낙선했던 잣대. 네, 지금 무소속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청양 홍성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동일 지역 3선 낙선 이 부분이 한 20점 감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36년 전의 잣대, 그 다음에 청양에서 홍성하고 있었던 잣대. 예. 그거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제가 예산홍성으로 지역구를 재편된 후에 예. 내레대레 사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이쪽의 잣대도 인정을 해줘야지. 왜 불리한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4선 이상 5선은 15점의 감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36년 거를 들어대면은 또 20점의 감점이 있어요. 아하. 그럼 35점의 감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싸잡아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그 지도부에 공관위에 건의를 했어요. 예. 이러이런 문제 또 그 강모 후보의 지금 문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예. 이 불공정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답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당사에 가서 몇 분을 만나서 예. 내가 이거 2번이나 건의했는데 이제 내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불공정이다. 예. 그리고 보좌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36년 전 걸 갖다 잣대를 데려대고 또 동일 지역도 아닌 걸 갖다 넣고 이거는 너무 내가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항의를 했더니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럼 난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불공정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예.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예.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예. 여기 내 경선을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 불합리한 게 3선 그 낙선 그 기준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4선을 하신 분이 경쟁력이 없다. 이거는 좀 그 제도를 만든 취지하고 굉장히 위배되는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경쟁자가 지금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인 거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대통령실 압력 아니야? 결국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쎄 뭐 굳이 제가 뭐 해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저는 이제 나름대로 뭐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이 부분제를 까고 이것도 들어간다 예. 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전혀 몰랐다가 예. 이 보좌관들이 설명해서 알았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급히 전자에 이제 뭐 시계를 돌릴 문제라든지 예. 시계도 뭐 공관위원장이 있어서 심사 보는 데서
10,000건 이상을 돌렸다고 본인이 하니까 시계 살포 의혹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시계를 10,000개를 돌렸다고요? 10,000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대통령 시계.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뭐 이제 음식물 제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성 선관위에서 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예. 그럼 그걸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으면은 선관위는 한 번쯤 홍성 선관위에 전화만 해봐도 예. 지금 진행되는 걸 알 텐데 지금까지 전화한 일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잘 아시지만은 1대1로 선거를 할 때는 역선택이라는 게 꼭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80%가 국민이고 20%가 당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80% 속에는 민주당도 들어있죠. 그럼 그들이 쉬운 후보를 선택하지 예. 센 후보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선 안 될 것 같은 후보에게 오히려 표를 물론 그게 역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는 예. 이 역선택 방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게 그냥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양승조라고 예. 먼저 도지사 했던 전 충남지사 이제 내려오는 걸로 예. 또 전략적으로 선포까지 했어요. 아하. 그럼 내려온다고 보면은 예. 그 전에 8년 동안을 안희정 민주당 지사가 했거든요. 저 우리 내포 홍성 예산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양승조 지금 오신다는 분이 4년, 12년을 한 겁니다. 예. 그 바탕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인과관계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양승조 거물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역선택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누구도 그거를 관과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 내가 아침에 이걸 물었더니 뭐 아직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역선택 방지는 모든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런 아니죠. 3명, 4명이 있는 데는 역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둘이 붙었을 때는 상대가 1대1 구도일 경우에 그렇겠네요. 쉬운 선수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당에서는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지역구가 의원님 원래 지역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민주당에서도 나름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더 경쟁력 있는데 나한테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해서 감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걸 알게 된 뒤에 항의의 시간이 좀 짧고 바로 경선 포기를 하셔서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항의해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까 전제 얘기한 대로 2번을 건의를 했어요. 예. 제가 뭐 아시는 것 같이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조직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조직부총장 당에서 제가 잔뼈를 굴고 오늘 왔기 때문에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당에다가 해를 끼치는 것은 전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건의를 한 거예요. 2차례.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내일은 이제 여론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안 됐다면은 이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항의의 뜻도 하고 바로잡는 그런 심정에서 내가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의원님 경선 포기 결정을 내리기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고 또 투명하지 못하고 이래서 제가 결국 경선 포기를 오늘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출마 포기는 아니신 거죠? 뭐 지금 무슨 자꾸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금방 뭐 탈당이니 뭐 탈당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느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 논리로 무슨 계산하고 이거 던진 거 아닙니다. 진짜 당에 몸담았던 오래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아니다. 지금 시스템 공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시스템 공천이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미러미러 가다가 어느 한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내라도 희생해서라도 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 소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나는 공심위에서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여론조사가 그럼 담겨 있는 거죠. 내일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진행은 되는 거죠. 포기했으니까 진행하는 거죠. 그럼 강승규 전 수석 그 사람이 한 사람만으로 전제로는 단독으로 가야. 그럼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강승규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지역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간담회 후에 시계를 비롯한 기념품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절차에 따라 제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자체도 뭐 둥글뭉실하게 전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퍼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날 공천심사위원회인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나오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계를 돌리고 투서가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통령을 여러 번 모시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 예. 그분들을 좀 기념품으로 이렇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심사위원이 몇 개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00개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그 10,000개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자체가 국민의 혈세인 겁니다. 그거를 일개 수석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그 뭡니까 뭡니까 바로 가로세로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 홍성 예산에 이제 200개를 돌렸다는 게 한번 뉴스에 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우리 지구당에 지금 접수가 된 건 25개는 받은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름아름 하면은 더 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 갖고 매주얼 고주얼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큰 틀에서 우리 당에 건의를 했죠. 이 10,000개가 나왔다면은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넘어가 버리니까 저로서는 그냥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전국에 10,000개를 뿌렸다는 얘기죠. 글쎄 뭐 전국인지 그것도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에 뿌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출마가 예정됐던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뿌렸는 건지 이걸 확인하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거는 그 국민의 혈세를 갖다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계를 개인 돈으로 이건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지. 매점에서 샀을 리는 없고 대통령실 수석으로서 국민을 만날 때 쓰기 위해서 청구를 해서 받았을 텐데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시계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념품이죠. 기념품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난다고 다 주는 그런 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은 줄 때 받을 때 용도가 있고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서 정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상황을 봤잖아요. 국회의원도 5개 이상을 못 가졌어요. 아무리 시계를. 정택을 넣어도. 그런데 이게 1개 수석이 10,000개를 돌려? 이게 나는 납득이 안 가서 이건 공심위에서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원래 이제 강승규 수석이 홍성 예산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계를 주로 그 지역에 뿌렸을 거고 10,000개가 뿌렸으면 홍성 예산 가면 다 같은 시계를 차고 다녀야 이게 아기가 맞는 말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팩트로 그 본인도 인정하는 겁니까? 10,000개를 뿌렸다는 건? 아니 이제 그 공심위원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을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준 것이다. 그게 기념품이었다.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니까 불쑥 10,000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요. 공식 공간이 면접에서 나왔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다 언론에서 그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전 수석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이 이제 양지만 찬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강 수석은 이제 예산이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또 양지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어떤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이런 공천 형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 당이 지금 호남 쪽 이 수도권 뭐 어려운 건 천하가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쪽에 가서 좀 득표 활동도 해서 좀 당에 보탬이 되고 당선되면은 대통령도 좋고 당도 좋고 그게 나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10년 20년 닦고는 양지를 찾아간다는 거는 저는 경우에 안 맞죠. 원래는 강승규 전 의원이 마포 쪽에 지역을 마포에서 저분이 했었죠. 이제 2번 낙선하고 또 한 번은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요번에 이제 감점을 준다면 36년 전에 내 걸 준다면 거기도 감점을 줘야지요. 원칙으로. 그런데 예. 마포를 안 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택한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형평의 원칙 거기에 잣대를 들여다면은 예. 안 맞는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제가 오늘 포기를 선언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경선에서 진 다음은 당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 출마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했다는 거는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는 일의 상식적인 추론이라면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거는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된 거죠. 무소속으로. 그렇죠? 어쨌든 뭐 저는 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이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고 10분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뭐 강론은 사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에서 뭐 의원님께 그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두면 그만둬야지. 살지도 않고 모르는 데 가서 밀려가지고 딴 데서 나온다? 그럼 그 지역에서 표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실제로 정치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뭐 저는 김태호 그분들이 의원이라든지. 개인 인격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원칙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런 지역구 재조정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총장할 때는 여론조사나 현지 사람을 보내서 예. 가능성 여부를 봐서 적합성. 수치가 적합성이 60% 이상 나왔을 때 저는 그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좀 안타깝죠. 원래 뭐 지난 총선에서 충청권 다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석 정도 대전 충남 충북 다 해서요.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님 정도라면은 사실 PK 제기했던 걸 봐서는 뭐 지역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선거를 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예. 지역 옮기는 것은 지역민은 유권자에 대한 동네를 옮겨도 싫어하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서 제가 1등했어요. 공성 예산이. 예. 투표를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 1등했고. 예. 또 양쪽 군수 다 당선시켰고. 그다음에 도의원 4분인데 4분 다 당선시켰고. 예. 군의원 75%를 당선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지가 딴 데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대신 이 룰이 경선 룰이 나오니까 예. 좀 살펴보자. 그런데 그게 다 명확하게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보좌관이 설명 듣고 와서 이제 이 몇 가지 문제가 야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점차 이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어려운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뭐 당에서는 뭐 싫어하든 공심위에서 뭐라고 하든 누군가가 이걸 좀 십자가를 메고 얘기를 해줘야 나머지가 어느 정도 잘 순환이 되지. 그냥 덮으면 어디선가 한번 덜컥하면요.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공천 중이라서 지금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방울을 다른 거죠. 사선 의원의 관록으로. 지금 뭐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35년 전에 낙선된 것을 감산 포인트로 잡아서 했다. 불공정하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의원님이 당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강승규 수석을 위해서 그렇게 그럼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가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뭐 그 얘기지 뭐. 계속 애둘러서 말하셔서 저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웃는 걸로 넘어갑시다. 순진한 척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그러고 또 솔직히 순진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 순진해요. 저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다고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은 관건은 국민의힘은 이제 강남, 서울 강남, 영남권 하위 10% 컷오프 전망 미국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또 발표가 되면 지금 민주당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지금 무음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좀 어려운 킬러 문항 지역이 또 공개가 되면 역시 국민의힘도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스템 공천이 순항으로 잘 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걸 하려면은 예.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심위나 우리 당에 예.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가 불 끄는 사람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먼 산 보고 나는 됐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예. 그러면 이게 화약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낌새가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해요. 예. 조율이. 예. 지가 몇 군데 지금 뭐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은 안타까운데 예. 그러면 당의 지도부나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만나서 예. 당의 사정 얘기하고 이러이러고 이러하니 당신 이렇게 해서 좀 당도 살리고 우리 대통령도 살리고 예. 우리 정권 집권당으로서 하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수가 지금 몇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한 분이 있더라고. 누구죠?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있는데 예. 꼭 여기서 뭐 이름을 대야 됩니까? 예. 누굽니까? 이명수 의원. 아니 이명수 의원은 지금 그 상황에 걸려 있고 포도당 상황에서 반발하신 분이 이명수 의원이고 당 사무총장 그 이철규 의원이 그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아주 애를 써요. 의원님께도 아직 전화 안 왔습니까, 이철규 의원? 아니, 만나긴 했는데 예. 저한테는 뭐 불을 안 껐습니까, 의원님? 깊은 얘기는 않는데 내가 몇 대목에서 보고 예. 저분이 그 역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가져봤어요. 아니 이제 의원님이 공천을 못 받게 생겨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실 텐데 공관위를 주도하는 이철규 의원을 또 칭찬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아니 또 무소속으로 모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경선 포기가 89% 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패널 교수님들이 뭐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그 대신 당선은 시켜줘야 됩니다. 무소속 출마 의사도 좀 어느 정도 아직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예. 전자의 얘기대로 예. 저는 이 당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내용을 굳이 얘기 않는데 우리 차떼기 있지 않습니까? 이해창 총재 때. 네네네. 그때 천막당사를 제가 쳤어요. 지금의 여의도 중소기업은행 자리. 서울시장에 가서 사정해갖고 천막당사 치고 염창동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된 겁니다. 3번 보궐선거에서 다 이겼거든. 그 선거의 여왕. 그래서 이제 3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거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총장부터 뭐 어려운 거를 다 맡아서 오늘에 왔는데 무슨 탈당이니 무소속 출마니 이걸 쉽게 저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공정이 잘 간다고 그래갖고 야중에 덜컥하면 어떡하냐. 이거 예방조사 경고성이라도 누가 방어를 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깊은 뜻에서 오늘 제가 포기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또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뭐 몇 분들 관심을 갖고 뭐 이거 어떡하지 뭐 하고 뭐 전화도 오고 뭐 보내기도 해서 뭐 듣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거 하고 뭐 제 경력이나 뭐 나이로 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홍문표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거기다 또 양승조 전 지사가 홍성 예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그러면 강승규 수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너무 예단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렇게 잘 생각해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오신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애둘러 표현하시는 건 그냥 제 해석으로. 아니 뭐 농담 아니라 그런 여론이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들을 뭐 오늘도 지금 뭐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